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로스오버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크로스오버 디자인은 결국은 우리가 각 이 대상자가 피험자가 되기도 하고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의료라고 하는 좀 특이한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설계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인 거예요. 예컨대 뭐 소위 이제 평행 설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환자 집단하고 이 치료 후의 집단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투약 전의 단계, 그 투약 전에는 이제 대조군이 되는 거고요. 어떤 트리트먼트 이후에는 대조군이 아니라 실험군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스 오버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크로스오버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고려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뒤에 지금 화면 보이시죠? 두 번째는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사례에 대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 사용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방법론적인 어떤 실제 응용 사례를 한번 리뷰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이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고려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건 제가 좀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지금 판서를 하려고 뒤에는 별건 아니고 그냥 PPT를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하얀색 배경을 보기 위해서. 자, 오늘 첫 번째 핵심 키워드, 자, 잘 보이시죠? 크로스오버 디자인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잘 안 되네요. 이게 제가 가능한 영어를 안 쓰는 이유가, 이게 판서가 이 필기만큼 잘 되는 건 아니라서요. 그냥 한국말 쓰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설계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테마는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크로스오버 디자인 어쩔 수 없이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 이것이 이제 약물에 대한 연구든, 약물에 대한 효과성 연구든, 아니면 어떤 트리트먼트, 치료법에 대한 연구든, 자, 첫 번째는 잔류 효과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잔류 효과냐면 선행 약물에 대한 잔류 효과예요. 자, 여기 제가 써볼게요. 여기 뭐 약물이 될 수도 있고 트리트먼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행 약물의 효과가 남아 있어서요. 자, 후행 약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자, 후행 약물에 제가 써보겠습니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크로스오버가 언제 교차가 됐습니까? 결국은 치료 전후, 요게 지금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문제는 이 약물이라는 게 그 다음 이 후행약물, 선행약물을 먼저 투입하고 크로스오버 돼서 후행약물을 투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선행약물이 후행약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기존의 약물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요. 따라서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 해결책이라고 쓸게요.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감기를 3배에서 4배 정도 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이게 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봉책이죠. 자, 왜냐하면 반감기를 3배, 4배를 주더라도 완전히 선행 약물의 효과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디자인 자체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한 집단이 대조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험군이 되기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러한 설계에서는 과연 반감기를 두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능한 반감기를 기존에 알려진 반감기보다 3배, 4배 이상, 3배에서 4배 이상 주라 라고 하는 게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쭉 그은 거를 한번 없애볼게요.
없어지네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고려사항도 아셔야 되는데 바로 상호작용이에요.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죠. 자, 상호작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에노바나 이런 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상호작용은 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약물을 먼저 투입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여기 제가 써보겠습니다. 어떤 약물을 먼저 했느냐, 투입이에요. 투입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위 크로스오버, 이것을 교차 설계를 통해서 자, 지금 이게 이 상호작용의 효과를 검증할 수는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이게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약물의 효과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약을 먼저 해서 이런 효과가 나온 건지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호작용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구구절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위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정말 이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정말 결함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중도 탈락입니다. 자, 이게 정말 치명적인데요. 자, 중도 탄력은 왜냐하면 크로스오버 디자인은 한 대상자가 실험군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을 다시 교차해서 대조군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중도에 탄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냐면 양쪽 집단에서 다 탈락한 게 돼버려요. 그렇죠. 사실은 한 집단을 우리가 실험군 대조군을 나누니까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이탈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수능도가 높은 그런 집단을 잘 모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사이드 이펙트는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부작용이 발생하면 해석이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호작용이랑 비슷한 건데요. 자, 상호작용도 마찬가지로 어떤 약물을 먼저 투입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부작용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는요. 서로 다른 이제 트리트먼트를 선행 트리트먼트, 후행 트리트먼트 이렇게 주지 않고요. 사실은 동일 약물인데 용량을 달리하거나 해서 그런 설계로 두 집단으로 나눠서 비교할 때 많이 쓰인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제가 지우고요. 짠,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선행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오버 디자인은 사실은 좀 설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좀 예제라기보다는 선행 연구를 우리가 리뷰하면서 살펴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요. 자, 우리 수면 무호흡증 여기 나와 있죠. 어페니아, 하이퍼니아 신드롬이라는 게 우리가 수면 중에 무호흡증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차 실험 설계를 사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아주 정말 SCI 저널 중에 제일 높은 저널이죠. 자, NEJM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제 게재됐던 연구고요. 자, 보시면 자, 쭉 여러분들 제가 이걸 다 지금 리뷰해 드릴 수는 없어서요. 한번 요 앱스트랙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제목을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치시면 워낙 유명한 이 연구라서요. 이거는 별도의 어떤 도서관 기능 없이도 계정 없이도 다운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논문에 대한 어떤 질적인 평가라는 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지금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지금 보기 위해서 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요걸 한번 볼게요. 짠.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조금 희미하죠. 이게 원본이 아니다 보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대조군이 그 네이저의 Continuous Positive Array에 프레저를 준 거예요. 그래서 CAPA 우리가 양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Positive Array Pressure는 양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음압 많이 유명해졌는데 양압은 뭐냐 하면 압력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는 우리가 비강을 얘기하는데요. 코에다가 콧구멍에 압력을 이렇게 주면 어떻습니까? 요 뒤에 있는 코로 쭉 들어가면 뭐 영국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소프트 밸런. 이 영국에가 닫히겠죠.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면 중에 이것이 이 영국에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이것을 압력을 주어서 이 어떤 벨러 쪽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줄여서 CAPA라고 씁니다. CPAP. 그러니까 양압 이거 치료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CPAP는 그 클레프트 팔렛 환자들한테도 많이 쓰죠. 양압 보조기.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런 비강의 기능이 이제 이 제대로 안 되는 연인두 폐쇄 부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연인두가 폐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디스펑션 됐을 때 이런 기계들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양압 보조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효과적이냐? 이게 효과적이죠. 이미 이거는 이제 뭐 메타 연구라든지 시스테매틱 리뷰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이것을 착용하고 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압력을 이제 줬다 뺐다 인공적으로 하니까 얘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를 착용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코에다가 요거 압력을 이렇게 콧구멍에 넣고 관 같은 걸요, 걔가 압력을 일정하게 이렇게 주어준다면 이게 착용하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데 심지어 이것도 불편해요. 맞죠? 숨쉬기도 불편하고 고추장스러울 겁니다. 불편감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능도가 낮아요. 어드헤어런스라고 하는 수능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처방을 해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잘 때 이거 빼고 그냥 자버리죠. 그래서 수능도가 얼만큼 낮냐?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이 인트로덕션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한 65에서 80%래요. 그러니까 불수능하는, 그러니까 이 착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대략 10명 중에 한 4명에서 2명 정도는 잘 안 지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AOP라고 하는 새로운, 요 지금 보이시죠? AOP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험군을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요 CPAP 양압 이 자극기보다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또 보면 그 선행 연구에서 보시면요, 이게 뭐 이 AOP가 더 효과적이다. 요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페이스메이커를 이제 삽입한 그런 환자들까지 대상해서 이거를 이제 AOP를 쓰는 게 효과적이냐, 요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요걸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 선행 이론을 백그라운드를 모르시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기 쭉 보시면 이제 대조군이 랜더마이제이션 했잖아요. 무작위 표본 추출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요 AOP를 어사인한 요 집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죠. 랜더미제이션 해서 자, 요렇게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요 부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르게 이게 지금 원 먼스예요. 그러니까 원 먼스 한 달 동안에 AOP를 시행하고 여기는 CPAP, 그러니까 전통적인 치료법이랑
새로운 치료법을 각각 시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측정한 다음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거 무작위로 지금 이걸 측정한 다음에 크로스 오버를 했죠. 자, 크로스 오버를 해서 지금 다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요 CPAP를 측정한 집단은 다시 요거 AOP를 하고요. AOP를 시행한 집단이 CPAP를 하고 이렇게 한번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숫자는 좀 작습니다. 보시면 숫자는 작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 크로스 오버 디자인의 어떤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여기 뒤에 지금 보시면 요 통계 부분에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샘플 사이즈 캐큘레이션을 하지 않았다.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샘플 사이즈 캐큘레이션 했으면 이 지금 8명이라는 이 적은 숫자가 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표변수를 산정해서 파워 검정력을 우리가 좀 대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 과정이 생략돼 있으면 이 수가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repeated measure error bar가 쓰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쭉 얘기도 이제 나중에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결국 이제 뒤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세 군의 비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repeated measure error bar는 우리가 집단이 3개이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페어리티 테스트가 확정한 게 결국은 우리가 repeated measure error bar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repeated measure error bar를 의미 있게 사용을 하시려면요, 이것을 우리가 사후 검정으로 본페로니 이제 커레이션을 쓰셔야 돼요. 본페로니 보정이라고 해서 각각 이제 이것을 그 사후 검정으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에노바의 이제 그 비모스 형태인 비모스가 에노바는 비모스가 이제 프리드만 검정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드만의 비모스 테스트를 우리가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프리드만 피라미드 테스트를 쓰겠다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뭐 결국은 요게 이제 테이블 1이 요게 결과가 되겠죠. 테이블 1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확대를 하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베이스 라인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수가 지금 사실 16명이잖아요. 8명이라서 굉장히 좀 적은 수긴 한데 한번 주의 있게 보시고, 자, 실질적인 이제 결과는 요 테이블 2를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 숏텀 이펙트 AOP 하고요. AOP에 대한 이제 숏텀 이펙트를 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숏텀 이펙트니까 단기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자, 이게 사실 이게 repeated measure error bar의 결과였으면 참 좋겠는데 repeated measure error bar의 결과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베이스라인 값하고요. 여기 민 베이스라인 밸류가 있죠. 여기서 하고 AOP AOP의 값하고요. 그 다음에 CPAP 그 다음에 이제 그 AOP하고 CPAP 요렇게 이제 원래는 요 세 집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중에서 2개의 결과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닫고요. 테이블 3로 가셔서요. 자, 이게 지금 테이블 3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AOP하고 CPAP 하고의 롱텀 이펙트 이제 장기 효과가 되겠는데 앞서 단기 효과랑 비슷하게 얘도 지금 사실은 AOP하고 그 CPAP의 결과를 다 보여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게 조금 아쉽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자, 뭐, 그렇습니다. 결과는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한 대상에서 이렇게 한 번씩 교차가 됐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피겨를 보시면 여기 그림에 여기 지금 피겨가 나와 있는데요. 이 피겨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 플롯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샘플 사이즈가 지금 아마 작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평균을 보여주는 이런 모수적인 검정이 좀 적합하진 않을 수 있어요. 8명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것에 대한 박스 플롯을 지금 그려서 모수적인 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명이 굉장히 뭐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값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모수 검정을 하는 게 더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수 검정을 이제 한 개예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통계적으로 이러한데요. 또 아웃라이어 좀 보시면 지금 이런 게 아웃라이어잖아요. 8명 중에 지금 2사람이 아웃라이어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게 아웃라이어냐라고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8명 중에 3명이 아웃라이어일까 과연?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뭐 어쨌든 뭐 굉장히 대단한 저널이 이제 지금 실렸던 거니까 제가 어떤 다른 걸로 평가한다기보다는 핵심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은 디스커션에 이제 이런 해석하는 내용들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 8명이 사용된 이 크로스 오버 디자인이 어쨌든 이 아주 세계적인 저널에 이렇게 실릴 정도로 샘플 사이즈가 무조건 크면 저는 이런 NEJM 같은 저널은 굉장히 빅데이터가 실릴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런 굉장히 적은 수의 잘 설계된 연구라면 이렇게 실릴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